안녕하십니까,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대전인데요. 대전을지병원인데 특별히 오늘은 게스트를 두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지역의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했었는데 오늘은 지역의료 시리즈의 2탄으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 손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에서 기생충학을 전공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유미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지역 의료를 이제 육성하겠다. 지금 이런 보건복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으시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레이디 퍼스트 김유미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지역 의료 활성화와 함께 이제 필수 의료를 정립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번 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의대 정원은 이제 둘째치고, 제가 참고로 대한영상의학회 수련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공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5대5로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번 연도에 급속히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련의사를 시작한 지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의료 정책이라는 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6대4로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전문학회에서 6대4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의료의 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적절한 역량 있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 수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모든 배경을 무시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대4에서 5대5로 전혀 시간의 고려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5대5에서 한 발 물러서서 5.5대 4.5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왜 전문학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 단국대가 천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봤는데 단국대가 수도권 대학이더라고요. 단국대 본원은 단국대 본원이 학교는 어디에 단국대학교는 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은 수도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병원은 천안에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병원에 들어가서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5대5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수련의사로서 그걸 왜 반대할 수밖에 없냐면은 물리적인 계산을 전혀 안 했죠.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수련병원이 50개가 있고 비수도권에 32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로 5대5로 50개, 맞추겠습니까? 32개. 네. 5대5로 맞추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수련의 질에 상관없이 전공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련기관에 전공의가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전공의 수련을 하려면은 전공의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 전문의가 영상의학과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996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나머지 300명이 비수도권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5대5로 맞춰서 비수도권에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는 비수도권에 있는 지도 전문들한테 엄청난 로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개념 없이 그냥 갑자기 몇 개월, 1년 새에 6대4에서 5대5로 하면서 강제 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도권에 전공의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진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문학회들이 모두 반대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진행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유미 교수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은 이게 대학 입시제도 이런 거 바뀔 때도 몇 년 전에 예고하고 이제 시간을 주고 하는데 대학 입학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은 해결이 되지만은 이 의대 교육 문제라든지 전공의 수련 문제는 이제 의사가 돼서 한 4, 50년 의사를 할 텐데 4, 5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이거를 이때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6대4의 비율로 전공의를 선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장 내년에 뽑을 전공의를 갑자기 5대5로 하겠다. 이거는 진짜 좀 너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책이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병원이 수도권이 50개,
지방에 한 30개 있다. 그리고 그리고 지도 전문의, 그러니까 교수가 거의 1000명의 수도권이 이게 있고 1000명의 수도권이 있고 지방에 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5대5를 하면은 결국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훨씬 더 로딩이 많아져서 이게 수련에도 문제가 생길 뿐더러 환자 진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은 힘드니까 더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더 이게 수련 환경이 더 열악해지니까는 지방병원에서 수련받은 전공의는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래서 무슨 지역 의료를 살리겠냐 이제 이런 지적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30개, 수도권 50개라고 하더라도 일단 베드 수도 훨씬 수도권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 환자들이 예를 들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면 지방에서 치료받기보다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 암 환자를 별로 못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수련 마치고 전문을 따서 병원에 이제 뭐 근무를 할 때 과연 환자를 제대로 잘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또 근본적인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에 의사가 뭐 병원이 없고 뭐 비수도권이라고 해주세요. 그래 비수도권 네, 비수도권에 뭐 이제 병원이 없다고 의사들이 없다고 막 하면서 이제 의대 지원을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기 그 삼면이 바다고요. 네. 그리고 국토가 다 도로가 발달해서 예를 들면 이제 산청군 같은 데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다. 산청이 어디 있는데? 산청군 경남 산청. 아, 경남 경남 산청. 네. 근데 거기 주변만 해도 이제 1차 병원 그런 정도는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경상대병원까지 차로 40분 걸려요. 40분. 그러니까 그 40km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정말 그 500km, 1000km 가야지 병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40분 정도의 큰 병원이 있고 1차 병원 정도는 주위에 보건소도 있고 이런 환경이라면 저는 굉장히 우리 환경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 병원 이용이 많냐면 의료 접근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야 지방에 병원 의사 없으니까 병원 더 의대 지원해야 된 이런 논리가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가 더 늘어나면 그 의사들이 다 양심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줄기세포 시술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좀 효과도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보험 진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접근성이 늘어나서 의료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케어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문재인 케어는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특진비도 없애고 그러니까 병원 특진비를 없앰으로써 지방 환자가 서울로 더 오기 좋게 만들어 버렸던 그런 정책을 할 때 제가 그거 거품 물고 반대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실제로 그 문재인 케어 당시에 뭐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CT를 다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게 한 MRI를 무제한으로 찍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정말 쓰지 않아도 될 많은 돈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의대 지원 이거는 문재인 케어에 비하면 진짜 훨씬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고갈시킬 만한 그런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의료를 망가뜨리는 데는 진보 보수가 없다. 그냥 서로 다 의사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네. 그럼 이제 서민 교수님 의견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환자 의료 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이제 중증이 되면은 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전공의를 뭐 5대5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다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비수도권에 있는 환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지역에서 그 권역 내에서 최종 진료를 마무리해야지 원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일단 환자 의료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공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환자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일단 비수도권에 교수를 충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은 환자 의료 체계도 없이 그리고 교수 요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전공의를 5대5로 하는 거는 이게 좀 맨정신으로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도가 왜 잘못됐냐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무시하고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사실 아까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보는 게 가장 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국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거에 제재 없이 무조건 비수도권으로 전공의를 몰거나 의사를 그쪽으로 몰아서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건 순서가 바뀐 거죠. 지방에 있고 싶어도 사실 비수도권에 환자가 먼저 없어요. 그쵸. 산청군에 왜 의사를 못 볼까요? 거기 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는 현대의학에서 의사 혼자 간다고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의사가 한 명을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뭐 영상의학과, 병리과, 그 다음에 모든 진료 지원과가 받침을 해줘야지 환자를 보는 거지. 청진기 하나 들고 진료하는 시대는 이미 네. 끝났죠.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그 체제가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 있는 서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의사 하나 갔다고 그 진료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환자 없는 데다가 무조건 의사만 갖다 놓겠다. 그러면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한의사도 아니고 진맥을 짚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에 좀 보충하자면,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 의사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자기가 보기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큰 병원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산청군에 이제 이제 의료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환자를 책임져야 되는데,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환자를 보다가 환자가 이제 뭐 이렇게 사망했다. 뭐 법적인 소송이나. 네, 그럼 무조건 소송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그러면 그걸 그 소송 있잖아요. 4번 정도, 한 1년에 4개 정도만 걸려도 1년에 진짜 재판을 정말 얼마나 자주 가야 되고, 재판 한번 갔다 오면요. 저는 그냥 다른 걸로 재판을 몇 번 가는데, 예, 갔다 오고 나면은 다 때려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의사의 사명감을 이런 이상한 일들이 다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일단 김유미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덩달아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전공의를 거기다 갖다 넣으려고 하는 거는 제대로 수련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참 의료의 말이 안 질을 되는. 결국은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이중적인 행태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수도권에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늘려야겠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2020 몇 년도까지 수도권에 병상수가 6,000개가 넘게 증원이 돼 있어요. 6,600개가 증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병상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병상 규제를 하지 말고 수도권에 병상 규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들어오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상수를 하는 거는 자기네들 권한이 아니다.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병상수를 규제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그리고 이미 수도권에 6,600개를 늘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6,600개를 늘려놓고 병원을 지으면은 의사는 갑자기 없어. 거기에 근무할 전문의는 1, 2년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니죠. 전문의가 돼서 적어도 그런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려면은 전문의 따고 11년에다가 적어도 몇 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14년, 15년이 걸리는 거를 갑자기 어디서 끌어갈까요? 그러면은 비수도권에 있는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비수도권의 의사는 더 비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의사뿐만 아닙니다. 파라메디신, 간호사나 그 밑에 의료 인력을 전부 다 지금 수도권으로 스폰지처럼 끌어들이면서 전공의는 비수도권에 갖다 놔라. 그걸 말해,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누가 가르치냐고요. 누가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됐잖아요. 그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급자 시장이 왜곡이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지금 네. 비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전공의만 갖다 놓으면 전공의 스스로 수련을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자가 발전. 자, 어떤 전공의가 어떻게 수련을 받아서 나올까요? 그거를 지금 당장 뭐 4, 5년 후를 생각하면 사실 암담합니다. 저희 그 수련회 관련된 교수들이 저기 모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행이다. 10년밖에 안 남아서.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기만 바라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의료의 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자, 지금 당장 아까 의료 수요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의료 수요 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드가 아니라 디맨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모자르다고 하죠.
2025년도에 거의 2, 3천 명 증원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 가면 거의 3천 명이 넘게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의과대학에서 수요 조사를 냈단 말이죠. 사실 그게 26개 전문학회에서도 수요 조사를 2030년까지 제출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왔어요. 공문이.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공문을 뿌렸어요. 그러면 수련병원 학회에서는 월요일 날 오전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12시까지 2030년까지 필요한 전공 수요를 내라고 왔어요. 그러면 26개 전문학회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이게 하루 사이에, 반나절 사이에 6년간의 전문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전공의가 몇 명을 필요할지 낸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영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게, 영상의학과는 정책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판독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MR처럼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의료 수요, 전문의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책이 일정하게 스테이블 돼야지 이게 예측을 가능한 건데, 정책은 6개월, 1년 사이에 변하고,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하루 동안 고민해서 내라? 못 내죠. 거부했습니다. 못 낸다.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화요일날 5시에 수요일까지 시간을 드리니까 다시 내라 라고 왔습니다. 약간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학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전문학회에서는 못 낸다. 저는 그렇게 26개 전문학회가 똘똘 뭉쳐서 의견을 통일시키는 거를 한 3, 4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원래 전문학회라는 게 뭐냐면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게 의과대학 졸업생하고 전공수를 맞춰놨어요. 의료 인력 합리화 정책에 있어서 딱 3,058명으로 맞춰놨어요. 자, 거기에서 니네과가 필요한 전공의가 몇 명이다.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싸웁니다. 우리 과가 더 필요하다, 니네과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태까지 전문학교 수련이사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맨날 있냐. 싸웠는데? 싸웠죠. 네. 우리 과는 이만큼 해서 전공이 더 필요하다. 니들은 필요 없다. 니들 증원시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싸웠는데 26개 전문 과목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거는 내일 성질에 아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전문학회는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보니까 의과대학에서 2,000명에서 3,000명까지 된 거예요. 자, 이건 이 증언안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네.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요. 그럼 이제 그 김유미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서민 교수님한테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이제 수도권의 병상수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6,600병상이 더 늘 건데, 그거는 지자체가 이미 허가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뭐 그거는 근데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전공의는 무조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대5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비수도권에는 전공의만 홀로 남는 거고, 그렇죠. 교수 없이. 전문의나 교수들은 이제 수도권을 채우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는 그냥 전공의한테 받고 뭐 약간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이중적이면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의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제일 길게 본 그 과정이 1년 8개월. 너무 자주 그다음에 6개월, 1년을 못 채우고 제가 있을 때 4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리얼 필드에서 의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 자리를 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10월 10일 날 의료정책국장님이 10월 10일 날 발령을 받고 한 게 의료 정원을 증원을 하겠다라고. 과정 되자마자. 예, 정책국장이죠. 하겠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엄청 바쁘게 이제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희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동안에 검사 건수가 거의 2~3배 늘어났거든요. 2~3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번아웃이다. 검사가 너무 많다. 아까 말했잖아요. 검사 건수를 많이 늘려야지 병원이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도 물론 늘어났지만 영상의학과 의사가 증언한 것보다는 검사 건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영상의학과 입장에서는, 학회 입장에서는 자, 영상의학과 검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 필요 없는 검사를 줄이자라는 게 이제 학회의 방침이죠. 네, 모토죠. 필요 없는 검사 건수를 줄이고 적정하게 유지하자. 그래서 이제 정책국장한테 얘기한 게, 자, 검사 건수를 먼저 줄여주세요. 그랬을 때 그 국장님이 한 말이, 선생님들이 줄이시면 되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네. 그렇지. 현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의료가 어떻게. 영상의학과는 컨설턴트과입니다. 그렇죠. 임상에서 검사를 내고 영상의학과 의사는 그걸 저희가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하죠? 수주한다고 해야 되나? 하청업체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영상의학 의사 보고 당신들이 검사를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모른다 예. 이런 거죠. 진짜 우리 보고 줄이래요. 좀 황당하네요. 그 서민 교수님, 그러면 왜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황당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그 사람들이 일단 의료 전문가가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전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사람 누구더라? 하면서 김용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의료계에 거의 황제처럼 근무했던 뭐 국회의원도 하고 건강보험 이사장 되게 많이 했던 그분과 그 의료관리학 사단이 저는 보건복지부를 전부 다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의 뭐 좌파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공공병원은 선이고 뭐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의사를 더 늘려야 되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오염이 돼서 이게 개선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의협은 의대생 숫자를 늘리는 걸 반대해요. 사실 20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됐다 그러면 다들 놀래면서 말이 되냐 그러는데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험생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그 과 정원이 늘은 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사실 동결됐다고 해서 의사가 배출 안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3,000명씩 계속 의사가 나오고 있었고 20년간 6만 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의대 니네 몇 명 더 늘릴래? 그랬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40명인데 100명을 더 늘린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대학이 15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지금 다 어렵고요. 그 로얄 패밀리라고 해서 저는 진짜 오히려 만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항상 얼굴이 그냥 죽상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의대 증원은 이 적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500만 원 등록금 낸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20명이면 이게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는 등록금 비싸던데 한 1,000만 원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100명만 늘려도 이게 그 뭐 5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의대 증원은 학생을 그냥 등록금을 벌 수단으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의 돈에 그것 때문에 이 의대 증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우리가 2,000명의 증원이라는 거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만한 사람을 교육할 만한 그런 여건도 사실 안 되는데 그냥 막 써낸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미래가 결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 의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를 늘리는 거가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정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완전히 그쪽으로 정책이 경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의대 정원,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그 대학의 재정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어떻게 이 엄마를 오줌 누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건강 상태가 좋고 최근 10년 동안 되게 많이 향상이 되어서 도저히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의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의사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를 절대 반대는 아니에요. 이게 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에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짜보고 그렇죠. 이제 해야지. 이렇게 뭐 당장 내년에 뽑을 애들을 뭐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건 문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 서민 교수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국민들의 어떤 오해랄까? 왜 국민들은 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원하니까 약간 정치권이 따라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병원에 못 가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냐 그러면 사실 한 명도 그러니까 별로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는 수도권 사는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지방 의료가 지방에 의사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자신은 다 수도권에서 잘 살고 있고, 또 지방 사람들도 또 물어보면
또 그렇죠. 또 의사가 또 비수도권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또 의사 없어서 고민한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의사 증원에 무조건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의사가 수입이 많다는 그거 하나. 사실 저는 우리나라 의사처럼 사명감 있고 열심히 환자 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살려. 5배씩 환자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버는 돈을 갖고 무조건 폄훼하고 의사는 돈 많이 버니까 저놈들의 수입을 깎아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이렇게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들이 이제 뭐 게시판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합리적인 의대 증원 반대를 외쳐봤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니네 기득권 지키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이번에 의대 증원 얘기할 때 딱 이게 나와요. OECD 평균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의사 수입이 1등이다.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저는 이게 우리 미래 얘기할 때 왜 이게 나오는지 근데 전혀 이해가 궁금한 안 게 가요. 있는데 그 OECD 미국은 빠져 있나요? 미국은 OECD 어떨 땐 넣고 어떨 땐 네. 빼요. 저는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의사의 수입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정말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서민 교수님 말씀은 이게 국민들이 의사가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그 심리 중에 하나는 의사가 이제 소득이 많은 것 같으니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좀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고 그런 것도 말씀을 있고 이제 하셨는데요. 심하신데. 아니 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이제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또 보내기 쉽다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렇게 의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서 왜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좀 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통계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우리는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스테리한 거죠. 이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이 수입이 너무 높으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의사를 더 늘려서 의사 수입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의사들이 원래는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의사들의 그 급여 수준이 증가하게 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죠. 비급여 정책을 만든 네네네.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이게 비급여 시장이 실손보험이죠, 결국은. 실손보험을 만든 게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손보험이 보험이 계속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을 어긋나게 만든 거죠. 실손보험이 생기면서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의사의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손보험을 할 수 몇 명, 있는 과 예, 그런 분야만 일부가 늘었어요. 사실 의사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장 밖에 나가서 건물을 봐라. 슈퍼보다 병원이 훨씬 더 많다. 이건 의사가 모자른 게 아니라 분배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제가 그 분배가 잘못된 거는 비급여 시장이고 비급여 시장은 실손보험이 시작이다. 정책을 자기들이 잘못 만들어 놓고 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인력을 자 그 낙수 효과라고 낙수 의사를 네, 만든다고 하는데 낙수의사. 낙수의사. 네. 대학에 있으면 지금 낙수의사입니다, 저희들이. 자, 일반외과, 낙수입니다. 이제 낙수가 모가지가 떨어진다는 낙수도 있는데, 낙수의사를 만드는 게, 자, 그러면은 그 비급여 시장을 전부 다 꽉꽉 채워서, 비급여 시장이 꽉 차고, 거기서 서바이벌을 못하면 그 다음에 필수 의료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그러게요. 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의료 구조를 공급 구조를 왜곡시키고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되도록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와 그 뒤에 있는 그 배우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를 원하고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고 뭐 지역의사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국민들은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 같은 걸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이현복 씨가 하는 곳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죠. 이현복이 누군데요? 저기 엄청난 유명한 셰프잖아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수전이죠. 거기는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현복- 예약을 못 합니다. 거기는 밀려서. 어디예요? 저기 서울 연희동 연희동.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연희동? 그럼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못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이현복을 도대체 몇 명을 카피를 해야 됩니까? 카피가 안 되지. 카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 병원에 특정 과에 가갖고 진료를 받고 싶어요. 그럼 6개월, 1년 기다려야 돼. 그럼 그게 의사가 모자른 겁니까? 아니면 쏠리는 겁니까? 모자른 거하고 쏠리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서울에 가는 고속도로가 좁아서 서울에 가는 게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자, 특정 과의 특정 인물에 쏠리는 거를 의사가 모자르다고 착각을 해서 의사를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 늘려서 전 국민의 한 20만 명 지금 나오면 그 중에 한 10%를 의사를 만들 작정으로 하시는 것 같은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서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복 얘기 잠깐 보충하자면 이현복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이현복 밀키트를 사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밀키트도 아니,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무료 해보면은 밀키트를 만드실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 의료를 정말 살리고 싶고 거기 큰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진짜 뭐 필수과 같은 거 전문 병원을 세우고 월급 되게 많이 주고 훌륭한 의사를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3교대 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여한 게 별로 없어요. 다 민간이 돈 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정부가 지금 그 의료 관리학에 있는 그 좌파들 말고 진짜 현업을 뛰는 의사들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의견을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 얘기만 나오면 항상 김용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김용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의료가 자꾸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그 자문 그룹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특정 그룹이 보건복지부 정책을 이제 25년 이상 이제 자문을 하면서 점점점 건강보험이 망가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어떤 지표는 OECD 평균을 엄청 강조하면서 의사수 이런 거. 근데 어떤 지표는 뭐 병상수 이런 거는 OECD 최고인데 그런 거는 전혀 입싹 닦고 전혀 말을 하지 않잖아요. OECD 최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 인용을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하고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인데 거기하고 이제 뭐 그 연간 환자 수는 비슷한데 우리나라 의사 수가 거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안 돼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버는 돈은 환자 수는 비슷한데 버는 돈은 이쪽이 훨씬 많아요. 메이오 클리닉이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쓰고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우동집약적인 진짜 자기 몸 갈아 넣어 가면서 진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들에게 이제 이런 의사들이 지금 병원을 다 사명감이 떨어져서 병원을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대학병원이 큰 위기고요. 저희만 해도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마취를 못해서 저희가 심지어 이런 공고를 냈어요. 저희가 인건비를 다 교수는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마취과는 월급을 2배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럼 우리 미래는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기가 뭐 병이 안 나서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의사들한테 소송 남발하는 그런 환자들이 어찌 보면 필수과를 죽이고 우리나라 미래를 죽이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소송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방관이 불 못 껐다고 구속됩니까? 그리고 개그맨이 못 웃겼다고 구속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못 살렸다고 구속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 살리는 과를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판사도 재판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잡아 넣어야지. 잡아 넣고 벌금 때려야죠. 그렇죠. 왜 이렇게 그건 공평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그 의대 정원이라든지 의사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고 굉장히 계산을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당장 내후년에 뽑아야 되는 이런 숫자를 몇 달 전에 막 통보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전혀 국민을 위하는 정책도 아닐 뿐더러 내세우는 거는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너희들은 그냥 전공의한테 진료받아.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전문의는 다 위로 올라가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의사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런 건의를 했죠. 네. 전공의 말고 전문의를 5대5로 배치해달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전공의나 의대생이 아니라 전문의잖아요. 경험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의가 비수도권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학생의 목을 매나? 이거는 약간 좀 이게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런 표를 끌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거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의심되는 네. 지금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우르르
이게 휩쓸려 다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그거는 뭐 김재익이라는 사람한테 경제를 맡겼기 때문이다. 네,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를 지금 전문가들이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문제죠. 네. 네, 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제 대담을 요약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그 비수도권의 이제 의료의 어떤 그 컨디션을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말은 하는데, 실제 정책은 이게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특정 그룹이 계속 자문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건강보험이 망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근데 거기에 국민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의료 되지 정책이라는 게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를 너무 즉흥적이고 단시간 내에 결정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유미 교수님과 서민 교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신다면 오늘의 대담에 대해서. 제가 의료를 보고 의료 정책을 이런 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애가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3명 앉아 있는데 애가 한 명은 다 결혼 못하고 2명은 결혼했는데 애가 한 명도 없어. 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제 결론이 이르렀는데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